6 보세요. 자, 보면은 주라기 사람들인가? 주라기의 사람들이네요. 자, 주라기의 사람들. 자, 제목을 통해 아직은 뭔지 모르겠어. 자, 우리 요 쪽수에 222쪽 한번 보겠습니다. 자, 3번의 보기를 먼저 참고를 해보시죠. 자,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진상을 파악하고 책임 소재를 밝혀야 한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한다. 그러면은 요 작품은 자,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재난을 배경으로 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재난의 원인이나 결과가 재난을 둘러싼 집단들의 이해관계나 권력 구조와 관련이 있을 때 책임을 피하기 위해 진실을 은폐하거나 이익과 권력을 취하기 위해 사건을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대요. 자, 그 재난이 탄광 붕괴 사건이라고 나오지. 자, 탄광 붕괴 사건과 관련이 있다. 자, 둘러싼 회사, 노동자, 지역 주민들의 모습을 통해 저기 밑줄 인간의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면모를 조명한다. 자, 그리고 인간의 양심을 지키려는 노력과 희생적인 행위가 사회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자, 두 가지 방향으로 볼까? 자, 이 탄광 붕괴 사건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건 자, 인간성의 상실. 자, 그의 이제 요런 측면도 있고, 자, 인간성의 상실이 이제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면모죠. 자, 요거 말고, 자, 그 와중에도 희생하는 인물을 통해 건강성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말도 있다. 그러면, 자, 요 인간성의 상실이, 자, 부정적인 요소가 될 거고, 자, 희생이 긍정적인 요소가 될 거야. 자, 어떤 일인지 이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볼까? 자, 앞부분 줄거리 보세요. 탄광 사고의 유일한 생존자 만석은 노조 지부장으로부터 사고의 원인이 가스 누출 때문이 아니라 고의로 폭발물을 터뜨린 동료 때문이라고 진술하면 너 특별 대우해줄게 라고 하는 회유책을 던져요. 자, 이에 광부 박 씨는 동료들을 규합해 갱도 입장을 거부하며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자, 도지사에게 탄원을 하려 합니다. 한편 광부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일부 학생들이 차별당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고, 불만 품은 학생들이 시위의 의미로, 자, 아까 그 이제 사고가 났었던 그 갱도 있죠. 자, 거기로 들어간대. 만석은 이 아이들이 가스에 중독될 것을 염려해서 아이들에게 위험을 알리고자 자기 아들을 갱도로 들여보낸다 라고 얘기를 하죠. 미친놈이긴 하지. 자기 아들을 무너진 갱도에 넣는다는 게 참 대단한 사람 같기는 해요. 근데 자, 시위를 하는데 갱도에 왜 가요? 그런 거 있잖아. 그 우리 울산이니까 우리 현대차 노조 시위하는 것 중에 이제 뭐 일반적인 시위도 있지만 과격 시위 같은 거 있죠. 그래서 보면은 시위 주동자 중에 한 명이 이제 막 송전탑 위에 올라가신다든지, 아니면 나 임금 안 올려주면은, 뭐 실제로는 이제 울산에서는 없었던 일이겠지만은 뭐 이제 시위의 한 일환으로 이제 뭐 분신 자살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위협하는 형식으로 시위를 한다고. 이제 다 본인을 어쨌든 갱도에 사고가 난 갱도에 들어가 사람이 죽는 걸 원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야. 그런 이제 강력한 메시지의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질문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요 이제 주라기 사람들의 이제 주요 인물로는, 자, 일단 요 탄광 붕괴 사건의 이제 가장 유일한 생존자의 만석이라든지, 자, 여기 노조 지부장이 등장을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광부 중에 박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네. 자, 요 사람이 있고, 자, 또 이제 어떤 사람이 있을까? 일단은 요 정도가 보입니다. 자, 앞부분 줄거리에서는. 자, 그러면 밑에 소장 볼까요? 자, 소장, 여기까지. 자, 얘네들 인물 유형이, 자, 긍정 쪽인지 부정 쪽인지를 한번 보자고. 자, 일어나면 쯧쯧 빌어먹을 나 가겠어. 앉으십시오, 소장님. 저도 앉을 테니까. 자, 소장님이 속이 좋진 않으신 모양이야. 해장국 좀 얼큰하게 해서 가져오라고. 자, 여기가 이제 해장국 집이거든. 자, 천안댁은 이제 그 집 주인이죠. 자, 자네 마누라도 있으면서 술집에서 먹고 자나? 자, 하던 이야기나 마저 합시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던 이야기는 앞부분 줄거리에 나왔던 진상규명과 관련된 요구입니다. 자, 이 탄광 붕괴 사건이 이제 도대체 왜 일어났냐 라고 하는 걸 이제 규명해달라고 요구하는 입장이니까, 자, 이 광부 박 씨는 뭔가 이제 긍정적인 쪽인 입장 같죠. 자, 계속 읽어봐야 될 것 같아. 자, 쥐잡으려다 장독 깬 사람 있어. 빈대 밉다고 홀랑 집 태워 먹은 사람도 있고. 자, 여봐 박씨, 자네가 지금 그 꼴이야. 옳고 그른 거 가리려다가 결과 뭐겠어? 탄광만 문 닫는 거지. 모두들 그렇게 되면, 모두들 일자리를 잃고 굶게 되면 그 옳다는 것이 밥 먹여주냐? 자, 그럼 소장님은 이번 사고 처리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석이를 시켜서 얼버무리려고 하는데 그건 형편없이 낡아 빠진 수작이에요. 그러니까 만석이가 유일한 생존자니까
생존자의 증언에 따라서 이 탄광 붕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가 조작될 가능성이 자, 농후하죠. 자, 나도 그 점엔 동감이야. 지부장은 머리가 좋아야 되는 건데, 자, 이제 지부장을 갈아치워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자, 원래 있었던 이 노조 지부장을 자르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 자, 그 이유가 밑에 보시면, 자, 천안댁이 이제 해장국과 술을 두 사람 앞에 갖다 놔요. 자, 명태국을 끓였구먼요. 얼큰하게 고춧가루를 풀어서 드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부장은 자네가 하라고. 자, 지금 봐봐. 요 소장이 광부 박 씨한테 자, 제안을 하죠. 자, 너가 자, 후임 자, 지부장을 해라 라고 자, 일종의 제안을 날리는 장면이라고. 자, 이런 제안은 보통 왜 하겠냐? 껄끄러운 게 있고, 자, 그걸 무마시키기 위해서. 자, 아까 우리 탄광붕괴 사건이라고 하는 친구의 진실은 아직 모릅니다. 아직 모르는데, 물론 뭐 소장은 알고 있을 수 있겠죠. 뭐, 이제 지금 이렇게까지 회유하는 걸 봐서는 사측의 잘못 같긴 해. 자, 근데 어쨌든 광부박 씨의 입을, 자, 이 친구가 이제 탄원서를 도지사한테 이제 던지겠다라고 하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일이 커지죠. 그래서 일이 커지기 전에 후임 지부장 자리를 주려고 한단 말이야. 자, 그러고 밑에 보세요. 자, 소장의 잔에 술을 따르면서 난 옳지 못한 건 참지를 못하는 성미입니다. 저기 밑줄. 자, 그러면은 이 후임 지부장에 대한 제안에, 자, 1차로는 거절하는 것처럼 보여. 그치? 자, 이어서 소신껏 잘해봐. 힘닿는 데까지 밀어줄 테니까. 자, 노조 지부장은요, 소장님 임명하는 게 아니에요. 자, 거기 있는 광부들이 직접 뽑는 거다. 자, 지금까지 난 단 한 번도 그 자리에 강제로 떠맡긴 적이 없어. 나는, 자, 지금까지 지부장 자리에 적합한 인물을 내가 권유했을 뿐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한대. 자, 어쨌든 자기 맘대로 뽑아왔다는 거죠. 자, 천안댁이 옆에서 그거 듣자 하니까 지부장 자리 주겠다고 하는데 그냥 받으면 안 되냐. 자, 가만히 있어. 천안댁은 흥정 붙이고 싸움 말리랬어요. 자, 도지사께 드린다는 탄원서 그걸 내놔. 이게 목적인 거지. 밑줄. 자, 이 탄원서가 핵심 키라고. 자, 소장이 지금 현재 원하는 것은 자, 탄원서를 돌려받기를 원하는 거야. 자, 이건 지금 광부 박 씨가 쥐고 있으니까. 자, 그걸 위한 회유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서 꺼내드리쇼. 어서요. 자, 그러면은 이번 사고 처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 본론 다시 물어요. 자, 220쪽입니다. 지금 와서 사고 원인을 바꿀 수도 없잖아. 그걸 바꾸면 광부들이 우습게 알아서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 만석이의 말이 필요하겠군요. 자, 핵심을 잘 찔러. 자, 아까 우리 이 만석이라고 하는 친구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탄광붕괴 사고가 어떻게 처리될지가 자, 이제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럼 이 말을 지금 누가 하냐? 광부 박 씨가 해. 자, 한다는 건 이제 이 사람은 소장의 의도를 다 알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광부 박 씨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서 왼쪽인지 오른쪽 인물인지가 결정이 되겠죠. 그죠? 자, 볼까? 자, 물론이지. 어젯밤 만석이가 찾아왔더군. 자네를 설득시켜 달라는 거야. 갱 속에 있는 칠복이를, 저기 칠복이가 아들입니다. 자, 걔를 타일러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게 해주면 만석이는 이번 사고가 고의적으로 터뜨린 다이너마이트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겠다는 거야. 자, 나한테 왔을 때하고는 전혀 다르군요. 내가 칠복이를 설득시켜주면 자기는 사실대로 말하겠다 그럽디다. 나하고는 시간과 장소까지 정해놨어. 오늘날 12시 14번경 앞에서 말을 하겠대. 모든 광부들을 모이라고 해서 그 말을 듣도록 해야지. 이번 사고는 그걸로 끝을 맺자고. 그러니까 고의적인 다이너마이트 폭발이다. 자, 이걸로 마무리 짓다라고 얼버무리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갑자기 천안댁이 또 껴가지고 소장님한테 고맙대. 자, 그 이유가 밑에 보면 이제 누군데요? 만석이야. 자네와 함께 칠복이에게 가겠다는군 이라고 하면서 천안댁이 관객들한테 말해. 자, 나는 흥정부친 데는 타고난 재주가 있는가 봐요. 자, 중매도 잘하지만 광부 박 씨가 하루아침 지부장이 되는 것까지 제가 덕을 보게 해줬습니다. 박 씨는 나한테 외상값이 많어요. 자, 이 무슨 말이야? 박 씨가 이제 요 천안댁한테 이제 공짜 밥을 좀 많이 먹었나 봐. 외상을 많이 했는데 요 상태로 그냥 일반 공장 노동자가 돼서 나중에 이제 막 잘려나가면 못 받잖아. 그지? 근데 내가 옆에서 잘 얘기해서 지부장까지 올려줬어. 그러면 안정적인 직장을 갖게 되고 돈을 갚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계속 천안댁이 중간에 꼈던 건 자기의 그냥 근본적인 목적 때문인 거라고. 자, 그리고 중략 아래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정말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뭐야? 자, 괜히 오해받게 만들지 말고 사실을 말해. 말해버려서 소장 말해. 자, 뭐 때문에 말 못한다는 거야? 만석이 사실을 말해. 말하라고 사실대로 말해. 막 계속 이제 종용합니다. 자, 만석이가 사실은 사고 원인은 죽은 그 사람들의 책임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 자, 그러니까 여기 밑줄. 나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갱 속에서 사고가 일어나 광부들이 죽은 겁니다. 라고. 자, 만석이가 갑자기
자, 본인 탓을 하기 시작을 한단 말이야. 자, 근데 이 본인 탓을 하는 이유는 만석이가 소장에게 회유되어서도 아닙니다. 자, 요거는 단 하나의 이유야. 지금 갱도 안에 누구 있어요? 애들이, 아들을 포함한 애들이 갇혀 있다고. 근데 자, 갱도에는 시간 제한이 있어. 일정 시간 지나면 가스 누출 때문에 다 질식해 죽는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 본인 탓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희생인 거지. 자, 빨리 이 상황을 마무리하고, 그래, 내 탓이오 하고, 그 다음 빨리 갱도로 가서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자기 혼자서 간다고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자, 이 광부박 씨를 포함한 다른 인부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갱도로 들어가서 애들 구출해내는 게, 자, 본 목적인 거라고. 자, 그래서 이제 밑으로 가면, 자, 그건 사실이 아니야. 만석이 왜 자네가 일부러 뒤집었으나, 자, 진실은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광부박 씨가, 오, 그랬었군. 만석이 녀석이 은큼하게 여태껏 제 잘못을 숨겼어. 여기 밑줄. 이 말의 함의는 무슨 말이에요? 만석이 탓에 동조를 한다는 거지. 이렇게 되면, 자, 이 만석이의 말에 따라서 탄광 붕괴는 사측의 잘못이 아니게 되는 거지. 요거 이제 만석이 탓이 되는 거니까, 이거 누가 가장 바라는 장면이야? 소장이 가장 바라는 장면에 대한 말을 박 씨가 대신 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 중략 부분에 잘려 있긴 하지만 광부 박 씨는 소장의 제안을 거절이 아니라 수용을 했을 거야. 자, 그래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라고. 자, 이어서 봅니다. 자, 그러니까 만석의 처가 어이가 없죠. 자, 당연히 이런 짓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 아니에요. 제 남편은 살아 돌아왔다는 것밖에 아무 잘못도 없어요. 자, 어떻게 된 거야? 사실대로 말해. 자, 빌어먹겠군. 자, 모두들 제 입으로 자기 때문에 생긴 사고랬어. 그런데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해? 라고 일갈하고 끝을 내. 자, 그리고 만석이 관객들한테 또 말합니다. 자, 우리 뭐 희곡의 특징 중에 하나죠. 관객에게 말을 걸고 소통할 수 있다는 거. 자, 다음 쪽. 자, 그러자 서서히 14번 갱 속에서 내 아들이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갱 속 깊숙이 아이들은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다고. 갑자기 사실을 말하라고 외치던 사람들이 물을 끼얹듯 조용해졌습니다. 뒤이어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광부들은 갱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무대가 어두워지고요. 자, 그리고 14번 갱의 작업은 가스 중독된 아이들을 구해내는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 나는 내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갱 속 깊숙이 들어갔던 내 아들, 그 애는 내 팔에 안겨서 축 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자랑스러운 아들을 껴안고서 사실은, 여기서 여러분은 관객들이죠. 관객들에게 사실은 여기 밑줄, 아버지로서 가슴 뿌듯하게 기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본인 탓으로 희생을 했어요. 자, 그 다음 내가 오히려 기쁨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자, 요런 일에 내 하나 희생으로, 자, 많은 아이들을 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일종의, 자, 보람인 거죠. 보람. 자, 요런 장면이야. 그러면 자, 요 작품에서 이제 인물 개개인의 생명을 중시하던 이 만석이가, 자, 긍정적 인물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광부 박씨나 소장, 자, 얘네들이 대표적으로, 자, 인간성을 상실한 부정적인 인물 유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럼 크게 보면 요 작품 같은 경우도 일종의, 자, 현실 비판적 성격이 드러날 것 같은데, 자, 요 친구는 작가가 이강백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자, 아마 한 번씩 이제 언급이 됐을 텐데, 여러분들 배웠던 교과서에서는 이제 파수꾼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뭐 결혼 요런 작품들도 있습니다. 자, 원래 이강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현실 비판적 희곡을 잘 쓰는 사람이기도 해. 자, 그래서 대부분의 이강백이라고 하는 이름을 보면 현실 비판의 그 기조를 두고 있는 작품들이 많다. 이렇게 이제 작품의 틀을 잡고 읽어주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